이번엔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화영 전 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 하고 특정한 그날에 대해서 검찰이 출정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게 담겨 있는 건가요, 그 안에? 일단 출정 그 일지에 보면 이화영 당시 피고인이 검찰에 언제 출두를 했고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언제 다시 구치감으로 돌아갔는지 그 시간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변호인이 주장했던 지금 이 검찰의 술판 해유가 있었다는 그 시간과 날짜에 사실은 지금 그 출정 기록에 보면 구치감에 벌써 돌아가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검찰이 그 지금 공개한 자료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아마 지금 기억이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메모라든지 그러니까 기억을 제대로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이 제한돼 있는 지금 그러니까 수감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검찰이 상당히 자료를 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또 기억을 또 되살려서 다른 또 날짜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날짜조차도 만약에 다시 또 이 지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반박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신빙성 자체에 대한 아마 상당히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6월 말, 6월 30일쯤이라고 했다가 7월 3일로 날짜가 이제 바뀐 건데, 이 바뀐 날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동선을 이제 제시하니까 우리가 날짜를 또 특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검찰에서 제시한 자료가 매우 객관적으로 분단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한 게, 이게 작년 6월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분복 논란 바로 직후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옥중 서신도 외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비망록도 적고 했는데, 이 중대한 사안은 그때는 안 적어놨는지 왜 지금 와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당 관계자들이 부인 해유 사건 뭐 전화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중대 사안을 그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무슨 날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요. 내용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뭐 검찰에 출두를 해서 소환돼서 조사받은 게 그렇게 많은 날이 아닐 텐데 그렇게까지 헷갈리는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쯤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을 논지를 흐리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검찰이 근데 출정 일치를 공개한 게 7월 3일뿐만이 아니라 6월 말에서 7월 초 그 근처에 있는 날짜의 출정 일지까지 다 기록을 했고 5시가 넘어서는 다 돌아갔다 구치소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어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신빙성 자체가 상당히 지금 탄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거짓 주장이라고 이렇게 일단 뭡니까 이렇게 일축하기에는 상당히 사안 자체가 좀 심각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지금 피의자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유를 해서 진술을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지금 또 다른 피의자와 검찰이 공모를 해서 술판까지 벌리면서 해유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까지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진술 그 자체가 사실은 당시 제1야당의 대표, 지금도 뭐 제1야당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그런 이 생명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여러 가지 불리함까지 지금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작을 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의 기억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거짓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 사안을 둘러싼 이 뭐랄까요 상당한 이 정치적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명명백백하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기관이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공수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특검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공수처나 특검보다는 사실 지금 검찰도 지금 우리는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 믿을 구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이 교도관이라든지 또 수사관이라든지 이 관련자들 다 지금 불러 모은 상태에서 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의혹 제기 자체가 거짓인 건지 아니면은 기억이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 지금 착오가 있는 것인지 이건 추후에 밝혀질 텐데요. 과연 검찰 조사 도중에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게 가능한 건가? 여야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이화영 피고인의 그 일방적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네.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국기문란이라 그랬어요. 네, 예, 예. 쓰셨던데 이거는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국기문란이 맞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건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만약 이게 허위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불가능하지가 않고요. 제가 그 문제로 예. 그 해당 검사를 징계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청구권자는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죠. 네. 네.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 검사를 굉장히 일 잘하는 검사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인식이 그러하구나. 작년에 6월 한 말경 비슷한 어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들이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뭔가 꾸미고 있을 때인데 그때 벌어진 일을 예. 이제 지금 들통이 나니까 덮기 위해서 부인을 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게 추미애 전 대표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추 전 장관의 얘기를 뭐 믿어야 될까요? 예. 그 뭐 지금 얘기도 그렇습니다. 뭐 징계 청구를 했는데 검사가 문제가 있어서 장관일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두둔하더라. 아니 시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술판 해유 논란이 나오는 시점하고 자기가 장관이 있었던 시점은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청구했어요. 민주당이 뭐 사건만 있으면 특검이다, 특별법이다, 국정조사를 외치는데 이 정도 수위 같으면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반박하기 힘든 수준이 아닌가 보여져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제가 볼 때 뭐 국회의장 물망에도 오르고 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 신기 맞추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의혹, 그런 관점에서 보여지네요. 네, 뭐 이 의혹을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판을 키우고 있고요. 어제 네. 수원지검도 항의 방문하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까지 구성했거든요. 네. 이 대책단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의 지금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상당히 정치적 파장 그리고 또 이 엄중성, 사안의 엄중성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 이 부분을 좀 명명백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사실은 지금 그 검찰이 이하영 전 부지사를 당시 시점에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유하고 조작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의 그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일종의 뇌물성 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이익 자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상당히 실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 또 당시 그 검찰 진술에서 이하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술 자체가 사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유죄가 만약에 이하영 전 부지사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지금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검찰이 이하영 전 부지사에게 해유나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지금 정치적인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뭐 공수처든 아니면 뭐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하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막 허위로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는 민주당이 입을 정치적 후과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상당한 근거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검찰 입장에선 지금 뭐 7월 3일로 특정된 날짜에 출정 일지를 열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추가로 어떤 입장으로 또 반박을 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중엔 발표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속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권영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비서실장 먼저 발표하고 총리는 그 국회가 새로 시작하니까 그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 인준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리형으로 적합한 인사하고 비서실장으로 적합한 인사의 덕목이 좀 다르잖아요. 예. 총리는 예를 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화평 인사가 가야 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라든가 운영 철학을 잘 알면서 정무에 능통한 이런 분이 가야 되니까 다르기도 하지만 예. 이게 순서가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볼 때 공식적인 인사 라인이 비서실장 정무 홍보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비서실장 정무 홍보 수석이 교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이 지금 가동이 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먼저 보임하고 그 비서실장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향후 인사를 보좌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권영세 전 장관의 얘기는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예. 그 순서를 밟아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붙잡고 시간을 무한정 끄는 것보다는 매듭을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비서실장부터 푸는 네, 게 답일 네, 수도 저는 그렇게 있다. 봅니다. 일단 뭐 총리 후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네. 박영선 카드가 거론됐었는데 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지금 야권 카드 꺼내드는 거 네.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 이런 네. 부정적인 얘기를 밝혔고 네.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협치가 아니라 이거 협공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일단 뭐 지금 박영선 의원 카드가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1월 달에 사실 그 민주당 내의 지금의 이 소위 비명계 의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극에 달하면서 제3지대로의 탈당 가능성이 그러니까 초래됐을 때 그때 당시 그 이 박영선 전 의원이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콕 찍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아마 민주당의 주류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종의 그 여건이 박영선 전 의원 카드를 통해서 민주당 내의 지금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아마 가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지금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사적 인연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공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인연과 좀 그런 부분들을 집착하는 것이 하는 부분들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는 거 아니겠냐는 부분도 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총리는 인준이 필요한 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먼저 예. 회동을 제의해서 이 야당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진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당히 마음속에 두고 있는 카드를 여러 장 내밀면서 이런 분들 어때요 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총리 인준을 지금 진행시킨다고 한다면 예. 이런 정치적인 갈등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뉴스 시작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 좀 속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봤었는데 대통령실의 고심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동 이슈 때문에 전국은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